지금부터는요,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밥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엄마들은요, 아이들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특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소화 비만을 잡는 지름길 또한 밥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맞아요. 네, 밥상 고민 정말 많지 않을까요, 엄마들이요? 엄마들의 하루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소화 비만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엄마들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엄마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엄마들은 환호하고요. 아이들은 맛있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막강한 밥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든든한 셰프 군단을 또 모셨어요. 우리 꼬마 요리사님과 함께 저희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균 셰프님, 토니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각오 한마디씩 좀 밝혀주세요. 보통 하면은 음식이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살이 있죠. 네. 근데 오늘은 맛있게 먹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부담 없고 소화 잘 된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맛있는 게 사실 공존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오늘 한번 또 기대를 한번 걸어볼게요. 토니오 셰프님은 어떤 가오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맛있으면 살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세요. 살찌시고 있으세요? 살이 엄청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근데 저 같은 이제 비만자도 살을 뺄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이제 식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누구보다도 다급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자 이용희 선생님,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는 거, 아이에게 또 필요한 요리를 해주는 거,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시나요? 해야죠. 안 되죠.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맛있죠. 기분 좋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만들다 보면 한 번쯤은 맛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아이들은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엄마들은 그 번거로움이나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요리를 선뜻 아이들과 하기 힘든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아이와 함께 해도 될지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두 분 스타일이 많이 다르시거든요. 또 적당한 긴장감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화 비만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줄 아이조화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재료입니다. 닭가슴살, 허브, 올리브유, 오이, 당근, 아보카도, 간장, 후추, 흑임자, 견과류, 브로콜리, 식초, 설탕,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재료들을 우리 꼬마 요리사 다솜양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언뜻 봐도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재료들이 군데군데 다소 등장하네요. 네, 솔직히 다솜이는 여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네. 뭐가 싫어요? 파란 거. 브로콜리? 아니면 당근? 아보카도? 사실 아보카도는 요즘 뭐 유행이고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무맛이거든요. 아무 맛이 없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먹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요? 뭐 영광을 토니오 셰프에게 돌려주시고 벌써 저기는 완전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른이지만요,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약간 퍽퍽하고 목이 메인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런 또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셰프님만의 꿀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닭가슴살을 뭐 다이어트나 운동을 위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근데 요즘 워낙 그런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먹기 편해진 닭가슴살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먹다 보면 그것도 물리고 질리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오늘 닭가슴살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비드, 저온조리라는 방식인데 그거를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거만 알면 올 여름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첫 번째 요리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먼저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는 일반 그냥 뭐 더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뭐 처리한 건 아니고요.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도 되는. 아무거나 사시면 네. 되는데 이따 먹었는데 이거 분명히 너무 부드러운데 일반 닭가슴살이 아닌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닭가슴살. 의욕 제기하지 마세요. 아, 의욕 네. 제기하시면 안 아니면 그냥 드셔보세요. 자, 이게 간단해요. 이런 지퍼팩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 지퍼팩을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2덩이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이라는 허브랑 로즈마리라는 이제 허브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꼭 이거 아니시고 없으면 파를 넣어도 되고요. 마늘을 넣어도 돼요. 뭐 집에 깻잎 있으면 깻잎 넣으셔도 되고 이게 향을 줄 수 있는 채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신채 아무거나. 그렇죠. 네. 뭐 생강 넣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타임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로즈마리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닭가슴살에 살짝 나는 그 비린맛까지 잡아줄 수 있도록 후추도 조금 넣어보고요. 갈아볼래? 저는 그 닭 비린내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닭 비린내가 네. 나죠. 자, 허브가 들어갔고 후추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대로 넣으면 이 향이 잘 배지 않아서 네. 향이 잘 배이고 부드러워지도록 올리브유를 살짝 첨가해 볼게요. 네. 네. 올리브유가 없으시면은 식용유 넣으셔도 돼요, 집에서. 콩기름. 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향이 배이게 맞습니다. 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름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을 살짝 넣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네. 그 참기름이나 약간 그런 매운맛이 그 염분을 안 먹어도 조금 먹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수비드 머신이나 진공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퍼팩과 튼튼한 폐활량과 빨대가 있으면 됩니다. 빨대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올리브유 마실 것 같은데요. 조절해야죠. 예, 예. 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충분하다고 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지퍼팩 여기 다 다솜이 한번 빨아볼래? 아이들도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아, 네. 힘든 걸 애를 시키세요. 이게 다솜이 폐활량이 얼마나 체험학습이라는 된다고. 겁니다. 체험학습. 자, 이렇게 해서 끝에를 살짝만 열고 다솜이 요구르트 먹듯이 한번. 자, 다솜이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빨아주세요. 쑥. 자, 감점. 여기서 감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다솜이 건강한 친구구나. 좋아, 좋아, 폐활량이 좋아.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도와줬으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또. 힘드네요. 웬만하면 용돈을 좀 모아서 진공팩 네. 기계를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면 제가 이게 실수를 했는데 지퍼백을 좀 작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폐활량에 너무 믿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밀착됐죠? 어쨌든 그쵸? 네, 밀착이 됐어요. 네, 거의 기계로 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날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다 전기밥솥 있죠? 네. 그거를 물을 담근 다음에 보온에다 넣고 이거를 그대로 담가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해주시면은 말하자면 수비드가 밥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수비드는 아니지만 웬만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질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결 자체가 속이 엄청 부드러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네. 요리사분은 아실 거예요. 결만 봐도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그렇죠? 부드러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죠. 자, 다솜이 닭고기 좋아해요? 어때요? 평소에 먹던 거랑 막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그래요? 치킨에 왜 퍽퍽살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부드러워? 이거. 그렇지. 진땀나네. 성격증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진땀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볼게요. 아, 요런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먹기 편한 정도로 다솜이가 찢으면 돼요. 이렇게 찢어봤죠? 근데 이제 그렇지, 집에서 잘한다. 엄마랑 함께 이런 재료들을 다듬고 찢고 뭐 이런 걸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선생님 아이들 정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존중하면서 지금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는 좀 스스로 하게 되면 아 내가 되게 존중받는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해낸다는 느낌. 그걸 믿어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아보카도랑 채소류를 손질할 건데요. 이 채소는 저희가 칼로 썰지 않고 오늘 필러를 사용해서 썰어 볼 거예요. 필러를 사용하면 이 재밌는 게 이 식감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다솜이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밌어요? 느낌이나요? 저 죄송한데 아이가 하기에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이게 생각보다 힘이 좀 들어가서 처음에 기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아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죠. 잘한다. 오, 이제 잘하네. 와, 그렇지. 와 진짜 아, 정말 이게 또 요리사 하다 답다. 보면 늘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또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와, 잘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예쁘네요. 색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살짝 부어 보도록 할게요. 빙수를 여기다 좀 부어서 잠깐만 놔두면 오이가 더 아삭하게 살아나고 당근도 식감이 더 좋아져요. 자, 다솜이가 싫어한다는 그 아보카도가 등판했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사실 마트에서 사는데 거의 못 드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빨리 썩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딱딱해서 썩죠. 못 먹다가 맞아요. 익으면 또 맞아요. 한꺼번에 익어서 물러버려요. 맞아요. 사실 그게 가장 이유가 뭐냐면 난 아보카도를 쓰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요리할 때 쓰려면 안 익은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쓸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보카도를 사와요. 근데 다 익은 거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냥 꺼내 놓으셨다가 쓰셔도 되고요. 근데 덜 익었을 경우는 집에 쌀 있죠. 네. 그 쌀에다 아보카도를 박아 놓으면 과습이 빨리 돼요. 네, 그렇게 드시면 쌀 속에다가 그렇죠.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쌀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아보카도를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으면은 잘 으깨주면 돼요. 손으로 으깨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찰흙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뭉개지는 그 느낌이 아이들 정신 건강에 되게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닭가슴살을 짝꿍으로 아보카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닭가슴살이 사실 수비도 해도 계속 먹다 보면 좀 뻑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보카도가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닭 다리살 같은 맛이 나요. 오, 그렇지. 네, 닭 다리살로 맞아요, 변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촘촘히 들어가면서 닭 다리살로 변하게 되는 마술이 생깁니다. 자, 닭가슴살을 넣고 비벼보도록 아, 할게요. 여기서 버무리나요? 비벼보도록 아, 할게요. 여기서 버무리나요? 기술 들어가죠. 기술 들어갑니다. 아, 참신한데요? 네. 맛있겠다. 꽉꽉 누르지 말고 살살 이번에는 그렇지 섞어주면 돼요. 좀 위아래로. 네. 오,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해놓고 소금을 살짝은 넣을 거예요. 왜냐면 네. 소금이 줄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에 담가놨잖아요. 한번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숨이 되게 죽어 있었죠. 좀 뭔가 살아나는 느낌? 그쵸. 네. 뭔가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올라왔죠. 자, 색감 좋게 오이를 좀 담고요. 자, 야, 이거 진짜 건강하고 칼로리도 그렇죠. 낮겠다. 와. 지금 뭐 관중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앉아. 일어나 보지 마. 네. 자, 이제 다솜아 이거를 한 주먹을 여기다 살짝 얹어봐요. 가운데 딱. 그렇지. 잘했어요. 와. 여기에 토핑 들어가나요? 더욱 큰 고소함을 주기 위해서 견과류를 살짝 넣어볼게요. 아, 견과류를 맛 없앨 수가 없지,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해서 다솜이하고 만든 첫 번째 와.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피클을 만들 건데 피클도 만들 수 아, 있을까요? 네. 아이와 함께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의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닭 프라이드, 닭 튀김을 시키면 옆에 뭐가 오죠? 닭 시키면 무가 오죠. 치킨무가 오는데 오늘은 그걸 대체할 브로콜리 피클을 담가볼게요. 브로콜리요. 오히려 식감이 더 좋은 그 브로콜리 이용해서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좋아해요? 조금 좋아해. 조금 좋아한다고. 조금. 오늘 많이 좋아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솜이가 어머니가 정말 슈퍼에서 브로콜리 많이 사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작은 양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집에서 담그실 때 너무 여러 번 하면 번거로우시니까 물 1리터에 식초 1리터에 설탕 750. 그다음 소금은 좀 저는 150에서 100 사이를 넣는데 저염으로 드실 분은 100 이하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피클링 스파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클 담글 때 쓰는 건데 사실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마늘이나 월계수잎 정도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슈퍼에 많이 그쵸, 팔더라고요. 많이 팔죠. 워낙 많이 파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량의 재료를 제가 넣어볼게요. 그다음 이대로 그냥 끓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를 준비해 볼게요. 브로콜리는 칼을 끝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쑥쑥쑥 썰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초장에 찍어 먹거나 요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네네. 그래도 브로콜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라내고 사실 먹어버려요. 근데 지금 좀 아까운 게 여기 밑에가 좀 많이 잘려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좀 질긴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고요. 아, 이렇게. 요것도 같이 피클에 넣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줄기가 저 송이보다 좀 더 달아요. 맞아요. 했을 때. 그래요? 네.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왜냐면 씹었을 때 질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러면 무 같겠네요, 무.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이게 끓은 걸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뜨거울 때 붓지 말고요. 네. 한기 살짝 빠지면 그때. 아, 그러니까 담그기는 뜨겁고 약간 그런 온도? 네. 담그긴 뜨겁지만 데이지는 않죠. 그렇죠. 빨리 넣었다 빼면 이게 찬물에 담가면 네, 괜찮을 네. 정도의 온도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온도죠. 네. 네. 자, 그 온도일 때 이렇게 부어주고 잠깐 후에 누르듯이 누름돌 같은 것처럼 아니면 그릇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한 이틀 정도면은 금방 익어요. 그럼 일단 이 피클도 다솜양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좀 되고 있어요. 다솜이가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뭐라고 되게 긴장되네요. 다솜이 먹어봐도 돼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일단 표정이 말해주네요. 예. 피자 시킬 때 먹어봤던 오이 피클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 아삭해? 아삭아삭하죠. 괜찮아? 네. 엄마가 해주면 먹을 수 있겠어? 네. 여러분 한참 씹더니 표정이 밝아져. 아주 아주. 제가 입에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오이랑 한번 같이 줘볼게요. 우선 닭가슴살 먼저 먹어볼까? 어때? 아보카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어때요? 오. 맛있어? 자 그럼 손가락 10개가 이제 100점이야. 자 손가락 몇 개 줄 거예요? 잠깐 오이도 먹어보고. 오이 좋다가 역효과 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이에 대한 그 편견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이가 이런 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다솜이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다솜이가 지금 앞니가 없어서 씹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오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맞지? 자, 여러분 들으셨죠?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윤정 선생님 눈이 더 커졌어요. 맛있어. 왜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로콜리 피클 담으면 씹다가 물컹할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아삭아삭한 게 아주 적절하게 간이 딱 맞아요. 지우 씨 어떠세요?
왜 브로콜리 피클을 주셨는지 알겠어요. 사실 이게 먹다 보니까 물컹물컹해서 약간 질릴 쯤에 이게 탁 치고 들어오니까 다시 시작할 힘을 얻네요. 그리고 이게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닭다리살처럼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네. 그리고 맛있어요. 이 요리의 진짜 강점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미리 만들어놔도 좋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이 만지고 자르고 묻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분 식사 그만하시고 다음 요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호균 셰프님의 멋진 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게 손질한 닭가슴살과 타임, 타라곤 등의 허브와 올리브 오일,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빨대를 넣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밀봉한 뒤 빨대로 비닐팩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시킵니다. 전기밥솥 보온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저온 조리합니다. 오이와 당근은 얇고 길게 썰어낸 뒤 물을 붓고 잠시 동안 두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의 껍질은 벗겨내고 간장, 후추,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손으로 으깨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된 아보카도 소스는 잘게 찢은 닭가슴살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아보카도는 닭가슴살의 퍽퍽함을 없애주죠. 오이와 당근을 그릇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잘 버무린 닭가슴살 냉채를 보기 좋게 얹은 뒤 다진 견과류를 뿌려 완성합니다. 저온 조리한 닭가슴살 냉채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 브로콜리 피클입니다. 브로콜리는 줄기의 질긴 부분만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물,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설탕, 소금을 냄비에 넣고 적당한 온도로 끓인 뒤 체에 걸러 브로콜리에 붓습니다. 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 뒤 닭가슴살 냉채에 곁들여 먹습니다. 첫 번째 아이조아 밥상 완성입니다. 두 번째 아이조아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우리 토니오 셰프님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흥미를 잡아볼지 정말 궁금한데요. 두 번째 요리 재료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브로콜리, 양파, 달걀, 빵, 치즈, 토마토, 아보카도, 각종 양념들이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오늘 주제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소화기 주제인데. 자, 네. 살찌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우. 오히려 스트레스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그럼요. 살찌는 거를 이렇게 안 먹이는 것보다도 네.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재료가 지금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맛있게 먹으면 그 칼로리예요. 네. 자, 이제 재료를 하나만 공략하는 네. 우리 토니오 셰프님, 오늘은 브로콜리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자, 우리 앞서 정호균 셰프님이 줄기로 또 피클을 만드시는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돋보여주셨는데 우리 셰프님은 또 어떤 아이디어로 네. 요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이 아이들이 그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 브로콜리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네. 그런 요리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흔적은 어떤- 남을 것 같은데. 또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름이 또 특이해요. 이름이 네. 슈렉버거입니다. 슈렉버거요? 네, 슈렉버거요. 네.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요. 아니, 우리 네. 꼬마 요리사 슈렉 좋아하세요? 네, 슈렉버거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슈렉버거 먹고 슈렉처럼 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자, 그럼 슈렉버거 한번 시작해볼게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자, 먼저 버거 버는 아무래도 오늘 소화비만이 주제니까요. 이렇게 조금 미니 버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맛있겠다, 그쵸? 탄수화물이네요.
뭐 근데 그 저희가 이 브로콜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몸속에 독소도 배출하고 저칼로리지만 몸에 독소 그리고 지방까지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브로콜리가 합니다. 근데 이제 브로콜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보시면은 브로콜리 저는 정호균 셰프님이랑 틀리게 가루만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그 위에 힘드네요. 송이 부분만. 이 송이 부분을 다 잡고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게 떨어져요. 아주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혹시 잘 안 되나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뜯어서. 줄기째 쪼개지고 있는데요? 요리 비비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비비니까 어때요? 조금 딱딱해요. 아, 조금 딱딱해요. 힘들어요? 그거 왜 애한테 힘든 걸 시키고 그러세요?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패티 안에 들어가는 고기 아닐까요? 고기를 만들어야 돼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 좋아하죠? 네. 그럼 이제 고기를 만들어 보나요? 다솜이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브로콜리. 자, 꽤 많이 들어가죠. 네. 고기.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요. 아, 네. 그리고 소고기. 달걀 노른자. 달걀. 흰자는 안 들어가고 노른자만 들어가요. 노른자만 넣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물조물 주물러 주시면 돼요. 아까 아보카도 주물렀던 거는 잊어버리고 요거 열심히 주물러 주세요. 왜 아이의 소중한 추억을 지우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죽이 좀 더 쉽게 되라고 이렇게 네. 허니 머스타드 약간 넣어주시고요. 지금 패티를 만드는데 허니 머스타드가 들어가나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 칼로리가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넣어주십니다. 네.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굴소스입니다, 여러분. 삐! 이건 안 됩니다. 삐! 이건 안 됩니다. 네. 이보은 선생님 표정이 양념을. 어두워지셨어요. 이보은 선생님 2단계에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시원하게 네, 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저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 소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고기 패티를 만들 때는요, 이왕이면 국간장 있죠. 어머님들 많이 쓰시는 국간장으로 살짝 가미를 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나 이런 거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간장을 썼습니다. 네. 배우면서 하는 이렇게 거죠. 하고 빵가루를 약간 넣어서 농도를 잡아줄 거예요. 빵가루. 삐! 빵가루 괜찮아요? 삐! 빵가루 괜찮아요? 빵가루도 극소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로 해서 반죽을 해줄 거예요. 자, 동그랗게. 자, 따라해봐요. 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반죽도 하고 팔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재밌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땡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버거 패티를 만드실 때는 두께를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굽는 과정에서 패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속까지 익히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얇게 준비를 너무 해주세요. 귀엽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튀겨 먹어도 돼요, 얘 같은 경우. 다양한 활용 요리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 비만을 위해서는 피해야겠죠, 그죠? 네네. 자.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패티를 구워야 되는데 네. 아이와 함께 이제 불요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불 앞에 서면은 엄마가 만지지 마 이러면은 아이들이 더 겁을 먹어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센 불에서는 엄마가 좀 조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약한 불로 돌려서 그 조리기구를 닿지 않도록 엄마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막 튀기는 것도 하지 마, 뭐 디는 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겁을 먹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엄마가 조금 안 다치도록 유도해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 너무 잘 만든다. 이렇게 사실은 패티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네.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해서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부으시면 되죠.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이라고요? 기름도 아주 극소량만 사용을 해주십니다. 네네네. 패티를 구우실 때는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좀 약불이나 중불 정도 해서 천천히 익혀주시는 게 태우지 않고 맛있게 익혀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엄마도 좀 도와줘. 다솜이 잘하네요, 침착하게. 저보다 더 침착한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네, 집에서 하실 때는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태우지 않고 골고루 속까지 천천히 익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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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이거 하면서 성취감을 엄청나게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요리는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슈렉버거 만들어봤잖아요. 네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뭔가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바로 올라프 주먹밥입니다. 아 반칙 아닙니까? 네? 네, 너무 아니,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올라프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번 요리는 저보다도 다솜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다솜이 어머니 오늘 아이 푹 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먹밥을 만들 텐데 네. 우리 꼬마 요리사가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브로콜리, 밥, 생김, 당근, 치즈, 우엉조림, 참기름, 달걀 등등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먼저 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두밥을 지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고두밥이 없을 경우에는 고두밥을 대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훌륭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즉석밥을 따뜻하게 덮여서 이용해 주시면은 꼬독꼬독하게 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네. 넣어줄래요? 좀 이거 현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현미로 해도 맛있는데 현미로 하면 올라프가 안 되거든요. 맞네. 지금 올라프 만들려고 굳이 현미를 포기하고 네. 그거는 제가 생각이 참 짧았네요. 여기 또 넣어주세요. 또 이보은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따뜻한 밥에 맛있겠다. 이거 한번 싹 저어주세요. 자, 우리 꼬마 요리사님이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햄 같은 거 살짝 올려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럼요. 햄 초밥 이런 거 되겠어요. 햄 금기어예요 오늘. 자꾸 왜 그러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햄 이거 아예 안 먹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염분기를 빼고 해주면 조금 나은데 좀 빈도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아, 너무 많이 해주진 말고. 네네. 어때? 약간 샤워. 약간 쉬어요. 입맛이 뭐 약간 잠금이에요. 쉴 경우에는 네. 밥을 조금 더 그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네. 한번 또 손을 섞어주세요. 네. 또 섞어주세요.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식재료가 브로콜리잖아요. 네네. 브로콜리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아, 요것도 송이만 들어가네요. 네, 이것도 송이만 써줄 거예요. 왜요? 이 송이 부분이 이제 식감이 좋아가지고, 네. 이 사실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 끓여질 때 이제 좀 넣고 끓여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또 뭘 살짝 물을 바르고 물을 발라요? 손에다가 물을 바르고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네. 네. 똑같이 해보세요. 물을 발라서.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조그맣게 잡고 이제 올라프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눈사람 몸통을 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는 거야. 삼촌이랑 똑같이 놔주면 돼요. 3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쫑쫑쫑. 자, 근데 흰밥 사이사이에 브로콜리 네. 녹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올라프가 이게- 때가 많이 탔네요. 또 오르는 것 같아요. 예. 훌떡 올랐어요. 이 슈렉이랑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삼촌이랑 똑같이 넣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똑같이 넣고
그 몸통 개수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만 해주셔도 돼요. 도시락 통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5만. 아무래도 전 결혼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이 웬만한 코미디 프로보다 재밌. 볼게요. 맨 위에 부분을 네. 살짝 눌러서 얼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캐릭터 도시락인데. 자, 제가 그 병아리 만든다고 그 검은 깨를 메추리알에 이렇게 박다가 눈이 빠질 거. 눈이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과 치즈로 만든 잎을 이렇게 싹 붙여줍니다. 다솜이도 하나만 주세요. 거기다 그렇지. 자, 됐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울라프 총각을 만드실 때는 항상 옆에 사진을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꼬마 요리사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었어요? 슈렉이랑 올라프 중에. 올라. 그쵸. 올라프가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아이들은 이런 걸 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아이들하고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조금 많이 가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올라프 어떻게 먹어요? 잔인해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참깨 좀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솜이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볼까, 우리? 아, 올라프 머리를 먹을래요? 몸통을 먹을래요? 어느 부분을 먹을래요? 몸통. 몸통. 그래요. 몸통 먹고 싶은 부위를 먹어보세요. 와, 맛있겠다. 어때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아직도 쉬어요? 올라프 팝. 그러면 올라프가 쉬었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밥을 조금 더 넣고 이 상태에서 밥을 더 넣어요. 이럴 때 김가루 같은 걸 좀 더 묻혀가지고 네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슈렉을 한번 먹어봅시다. 슈렉 버거 네. 처음 슈렉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One, two, three. 나 한식 대첩보다 더 떨린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소스가 없는데도 괜찮아요? 네. 맛있었죠? 네. 네, 지금까지 네 토니오 셰프님의 요리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조아 밥상 레시피 복습. 브로콜리는 칼끝으로 식감이 부드러운 송이만 잘게 잘라내 따로 그릇에 담아둡니다. 패티용 고기와 다진 양파, 달걀 노른자, 굴소스, 허니 머스타드, 빵가루를 그릇에 담고 파슬리와 후추 등으로 간을 한 뒤 고르게 섞어서 패티로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한입 크기의 패티를 약불에 타지 않도록 은근히 굽습니다. 빵 위에 양상추, 토마토, 패티를 얹고 뚜껑을 덮은 뒤 슈렉 이쑤시개로 고정하면 끝!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특별한 햄버거. 슈렉버거 완성입니다. 토니오 셰프의 두 번째 메뉴는 깜찍한 올라프 주먹밥입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데치고 고두밥에 식초로 만든 배합초와 다진 재료를 넣은 뒤 골고루 섞어 주먹밥 모양을 만듭니다. 눈사람 몸을 만들고 당근, 김, 우엉조림으로 눈, 코, 입을 더하면 아이들의 대환영을 받을 올라프 주먹밥 완성입니다. 두 분 셰프님과 꼬마 요리사를 모시고 저희가 팽팽한 요리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죠? 토니오 셰프님이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지 정말 재발견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자, 셰프님들과 함께한 요리 시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재미는 충분히 저희도 우리 다솜이의 표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요한 네. 맛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운명의 시간. 더 즐겁고 맛있었던 셰프 삼촌의 손을 다솜이가 들어주는 거예요. 자, 꼬마 요리사 다솜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의 밥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이건 진짜 건강하고 칼로리도 낮겠다. 아보카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어때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요? 올라프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친구들 초대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맛있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또 식재료도 알아보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밥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그 먹거리 공동 육아에서 소화 비만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을 드렸다는 생각이 정말 뿌듯하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도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어요. 네, 영유아기의 그 식습관이 평생을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배웠던 걸 참고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다양하고 맛있는 밥상 차려줄 수 있겠죠? 오늘 배우신 방법들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엔 기린처럼 다리를 넓게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넓게, 그렇죠, 팔도 움직이고. 그렇죠. 이게 보폭을 넓게 하면 네.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선 보폭을 넓게 하게 되면은요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게 네. 되고요. 그리고 무릎과 발목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다리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네. 다리의 부종도 좀 없애집니다. 네. 선생님 손 떼어볼까? 하나, 그렇죠. 오, 잘한다. 난 지금 줄넘기 하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이 줄넘기 동작을 왜 하냐라고 보면 다리 근육의 강화와 속도와 민첩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도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민첩성과 순발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다솜이 잘했어요.